네, 2017 채용 시장을 말하다 병신년 방송 저희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은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죠. 굉장히 구수하신 분이고요. 귀여우신 분이고 은행권 취업에 옆에 웃고 계시네요. 좀 전설 레전드입니다. 미스터 뱅쌤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그동안 바쁘셨나 봐요. 바빴죠. 안 나오시고요. 예.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지냈는지 좀 근황을 얘기해 주시죠. 이제 2016년도 하반기 예. 은행권 채용 시장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최종 면접 끝나고 지금 신입생은 다 연수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농사 지었던 결과 이제 다 나왔고. 그러게 예. 뱅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 많은 인재들이 있을 텐데 물론 지금 방바닥 뜯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예. 잘된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확률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 누적 합격자 인원 네. 지금까지 한 6년간 누적 합격자 인원을 세보니까 한 1,050명 정도 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50명이요. 그러니까 5년간, 6년간. 6년간. 그러니까 거의 예, 예. 한 달에 1년에 1년에 한 거의 한 150명. 150명 와. 꼴이네요. 예. 예. 대단하네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권에서 총 1,100명 네. 정도 채용을 했는데 네. 저랑 같이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합격한 인원이 한 50명. 그래서 나중에 저는 죽어서 천당을 가지 않을까. 한 5에서 한 10% 정도. 예, 예. 정말 와. 저렇게 뻔뻔하게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거 50명 정도가 붙으셨대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랑하려고 기대하고 아주 대기하고 계셨죠? 예. 알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예. 뿌듯하실 것 같은데 이제 2017년 정유년 이제 곧 예.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덕담 한마디 하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예.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은행권 취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특히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눈이 왔더라고요. 네. 예, 이 올해 마지막 눈일지도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우리 은행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연봉 5천만 원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자,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잡정호스한테 도우미이자 루돌프 마스코트. 네. 루돌프 루블 뭐였죠? 여신이었죠. 루돌프 여신 구원한 게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서울 지역에 눈이 조금 쌓였어요. 그렇습니다. 대신 네. 많이 추웠죠. 네. 그런데 내일도 또 춥습니다. 옷 단단히 입으셔야겠는데요. 다행인 거는 이 31일 마지막 날이랑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추위가 조금 풀립니다. 이야, 그렇기 이거 때문에 다행이네요. 이제 해넘이나 해돋이 보시면서 2017년에는 이제 취업 꼭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 한번 빌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역시 뭐 기상 여신답게 네. 기상센터를 저희가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새해에도 구본학 캐스터 또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2016년 그 공채를 짚어보고 2017년 그 전망 통해서 내년도의 플랜을 짜보는 시간인데요. 2017 채용 시장을 말하다 오늘은 뱅쌤과 함께 은행권 채용 제가 짚어볼 텐데 네. 은행권이 많이 좀 뽑지 않기도 하고 그쵸. 또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취업 관문이 바늘구멍 같은 곳이 은행권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네네. 보통 얼마나 준비해야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6년간 제가 이제 누적적으로 이렇게 한 학생들을 지켜보고 해보면 한 10명 정도가 최종 합격을 하면 네. 그 중에 한 2명 내지 3명은 첫 시즌에 바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한 번에 시즌에. 합격한 예, 예, 거네요. 한 번에. 10명 중에 2~3명은 한 번에 그다음에 한 5명 내지 6명, 그러니까 한 60% 가까이는 한 2시즌 내지 3시즌. 재수 그러니까 삼수. 예. 1년 또는 1년 반이죠. 네. 한 시즌이 이제 그 6개월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한 20% 정도는 4시즌 이상을 가서 합격을 하거나 안 이런 되는 확률이 경우도 있고. 있고. 안 돼서 이제 진로를 다른 달리 쪽으로. 결정하는 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사이 이때가 이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가장 큰 포션이었고 이분들이 이제 재수에서 삼수 정도.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시즌에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우울해할 필요는 없겠네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예, 예. 우울해하시는 분들 좀 그렇죠. 자괴감에 맞습니다. 빠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나머지 80%는 그러면 왜 떨어지는 거예요?
80%죠. 80%가 첫 시즌에서 한 20%가 붙으면 첫 시즌에서 이제 한 80%가 떨어진다는 건데 네. 이 은행권 취업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3박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해당 은행의 인재상에 좀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인재상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그렇다면 준비를 좀 제대로 했는가라고 하는 준비의 정도. 네. 세 번째는 운이 좀 따라야 됩니다. 취업이라는 게. 이 운이 좀 따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가면 경쟁률이 한 2대1 또는 뭐 1.5대1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우리 지원자들은 저도 참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좀 안타까운 그런 아까운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굳이 저희가 포션을 나눠본다면 인재상, 준비도, 운. 인재상 몇 %일까요? 100% 중에. 인재상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준비는요? 준비도? 준비가 한 30-40%.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 얘기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안 하시고 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운은 없어도 준비도와 인재상만 인재상. 잘 갖춰도 예. 90%는 먹고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워낙 금융계 전반이 좀 지금 아까 저희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를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상하반기에 있어서 또 상반기를 하지도 않는 분들이 많은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네. 취업 준비생도 가고 싶은데 뽑아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은행권 채용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죠? 네. 자, 구본학 캐스터가 상하반기 채용 규모를 정리해봤다고 합니다. 구본학 캐스터 나와주시죠. 함께 오시죠. 네, 2016년 시중은행에서요, 공채를 통해서 총 1,4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각 은행별 채용 규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민은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아예 없었고요. 하반기에만 300명 지원을 했습니다.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에는 없었고 하반기에만 310명 채용했고요. 신한은행은요,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200명, 총 300명 채용했습니다.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채용 없었고요. 하반기에만 150명 채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었죠. 이제 다른 은행들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하나은행입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쳐진 KB하나은행은 하반기에만 200명 채용을 했고요.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채용이 없었고 하반기에만 140명 채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6개 은행 채용 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신한은행에서만 100명 채용을 했고요. 모두 1,300명이 하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2016년 은행권 취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이제 딱 느껴지는데요. 2016년 은행권 채용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았을지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구본학 캐스터를 통해서 올해 상하반기 채용 규모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상반기에는 많이 안 뽑았고요. 다 합해봤자 1,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몇천 명 뽑은 데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뭐 은행을 다 합쳐도 대기업 1,300 웬만한 명. 거에 몇 분의 1도 안 되는 거니까. 정말 예. 좀 잔인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좀 더 훨씬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작년과 비교하면요. 네, 2015년도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2015년도에 우리 은행권에서 그 대졸 신입 행원 채용 규모가 총 몇 명 정도였냐면은 그 10단위까지 포함하면 한 2,590명인데, 야, 이거 예, 반이 줄었네요. 네, 좀 100단위까지 해서 2,600명 정도라고 해보죠. 정말 많이 줄었네요. 2,600명 정도를 작년에는 채용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 아까 우리 그 구본학 캐스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1,400명 정도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0명 정도가 이제 줄어든 거죠. 1,200명 정도가 비율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냐면은 4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반 정도 준 건데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기존에 계신 분이 안 나간 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것도 있겠고 이제 은행의 어떤 그 자체적인 사정도 그렇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안 뽑았나요? 2016년도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세계적인 저성장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일 컸던 게 작년 2015년 하반기부터 그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 그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조선해운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업종에 이제 여신을 해줬던 은행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은행권에서 이제 채용이 많이 줄었던 게 가장 큰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경기가 그리고 문제였군요. 예. 네, 내부적으로도 은행별로도 다 각자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농협이 450명 제일 많이 줄였어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뭘까요? 농협은행이 작년 2015년도에 비해서 이제 2016년도가 45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그 이 직격탄을 제일 크게 맞은 곳이 이제 농협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은 이번 상반기 2016년 상반기 수익성도 마이너스가 날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15년도에 뽑았던 농협은행 6급 채용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이 6급 채용을 올해는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그대로 450명이 줄었죠.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은행권 친구들은 정말 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이 조선해운 그 사건에 모태였는데 굉장히 좀 열이 받겠네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뽑는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 뽑게 되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나은행하고 KB 외환은행 그 이제 합친 거죠. 외환은행 합친 건데 이러면서 좀 더 늘어난 건가 봐요. 이전보다는 그죠? 예, 이 KB 하나은행도 이제 그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2015년도 KB 하나은행의 이슈가 뭐였냐면은 외환은행하고 합병해서 이 통합 1기, 공채 1기라고 해서 약 500명 가까이 뽑았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480명 뽑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이제 그 통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통합되면서 이제 점포 구조 조정, 뭐 인력 구조 조정 이런 문제가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약 한 300명 정도가 줄었죠. 그래서 하나은행이 이제 많이 또 두 번째로 줄었던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지금 뱅쌤 말을 들어보면 이제 가게 살림이 네. 집안 살림이 어려워서 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좀 풀리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질까라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내년도는 더 낮아지고 있어서 이게 참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경제가 내년에 좀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또 이제 은행권에서는 또 그 부정적인 요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그렇죠. 그 인터넷 전문은행과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파도가 이제 몰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점포 구조조정 뭐 지금 각 은행장들 지금 이번에 그 인사 이동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권에서 하는 거 보면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내년도에도 이슈가 되면서 내년도에도 크게 전망이 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축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그렇죠. 보니까 또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거래 형태가 점점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도요. 예, 신경을 쓰면서 이제 그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은행들이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좀 규모 있게 좀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 이제 채용 계획에 대해서 각 은행장들이 그 이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올해 채용 규모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들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장들이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렇다면은 올해랑 비교했을 때 올해가 1위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내년도?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한 0.8에서 1.2 사이. 여기 더 그러니까 줄면 진짜 80에서 120% 사이. 예.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80은 실네요. 120은 그나마 또 많기 때문에 좀 나은데 80%면 여기서 더 줄면 이제 뭐 정말 그 은행권은 가고 싶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3수, 4수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점점 더 바늘구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 말씀은 올해보다 약 한 20%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근거는 어떻게 줄거나 늘거나. 아까 올해를 100이라 그랬을 때 내년도를 80으로 보면 상당히 좀 비관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는. 근데 어떤 곳에서 이제 희망을 좀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책은행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이미 올해 지금 12월 달에 내년도 채용 인원에 대해서 다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채용 규모가 내년 2017년도 채용 규모가 발표가 났는데 457명으로 발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기업은행에서 채용을 했던 게 310명입니다.
그러면 늘었네요. 약 많이 150명 늘었네요. 정도가 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은행이 좀 제대로 채용을 해준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좀 늘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농협은행입니다. 아까 이제 그 농협은행이 6급 채용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이 6급 채용이 2016년도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17년도에도 6급 채용을 과연 안 할 거냐? 2년 연속 안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농협은행 6급 채용이 내년 상반기에 있어준다면 그것 또한 내년에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얼마나 거다. 늦은 거예요? 그럼 6급 채용 하게 되는 보통 농협은행 6급 채용이 한 해에 보통 300명에서 400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올해보다 한 2, 300명 늘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게 된다면. 예, 하게 된다면. 근데 규모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예. 그 6급 채용 자체를 이제 한다면 절대적인 은행권 채용 규모는 아까 100이라고 했을 때 120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비관적이지만 않은 것 같은 게 기업은행과 또 농협은행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준비를 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올해가 1,400여 개인데 아까 뱅쌤 말한 대로 계산해 보면 1,700명 정도로 친다면 네. 그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기존 은행들이 올해와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줬을 경우는 가장한 거지만 예. 기존 은행이 그대로고 지금 말한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더 뽑아준다면 한 20%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넉넉하게 채용률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봤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올해 채용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 필기시험 특징 뭐가 있었습니까? 예, 필기시험, 은행권 필기시험이 이제 NCS 평가도 있고 인적성 시험, 그다음 인적성 평가, 그다음 논술 시험, 그다음 경제 상식, 객관식 시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시험을 어떻게 좀 통일화시키면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은행별로 이 시험 유형이 달라가지고 취업 준비생들이 좀 혼선을 겪는 그런 게 올해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필기시험 쪽에서는 이제 분석이 되어집니다. 문제를 봤을 때 뱅쌤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필기 보고 난 거. 정말 같은 은행인데도 은행별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화시켜서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참 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일인데 그 어떤 은행은 객관식 경제 상식 시험을 봅니다. 예. 또 어떤 은행은 객관식 경제 상식 시험을 안 보고 논술만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A 은행, B 은행 다 준비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경제 상식 공부도 해야 되고 논술 그런 공부도 해야 거 되고 다 해야겠네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은행별로 전체적으로 필기 시험은 뭐 예를 들어 통일하자. 객관식 시험만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취업 준비생들이 상당히 이제 그 편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 뭐라도 하나 공부하면 더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했을 때 또 대기업이나 다른 데 준비할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좀 약한 모습보다는 더 준비를 한다 이런 마음을 좀 강인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자소서는 좀 어땠습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예, 자기소개서는 특징이 2016년도 이제 자기소개서 특징은 분량은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네. 분량이 줄고 대신 질문의 난이도는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량에 대한 압박감이 취준생분들에게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좋은 점이고 대신에 올해 자기소개서 하반기 은행권 질문들을 보면 학생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제 그 되게 자기소개서 문항이 어려웠던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자기소개서의 포인트는 좀 어디에 집중을 하면 좋았었던 거예요? 올해 같은 거는요? 제가 전에 자기소개서 편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은행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스스로의 이야기들. 예, 평상시에 있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면접은 좀 어땠습니까? 트렌드가. 원래 면접도 은행권 면접은 또 다른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은행권 면접이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이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면접에서는 특히 이제 기업은행이 평상 작년까지 2015년까지만 해도 기업은행이 합숙 면접을 1차 면접에서 봤는데 이 합숙 면접을 올해 기업은행에서 당일치기 면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일정이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간소화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오케이, 좋은 현상이죠. 근데 면접 종류, 그러니까 은행에서 면접 종류가 뭐 PT 면접, 토론 면접, 세일즈 면접, 인성 면접, 뭐 팀워크 면접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이 면접 종류는 아직 단순화시키지 못하고 아주 다양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는 또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다양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면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된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매년 바뀌는 게 너무나 야속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올해 또 안타깝게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걸 또 준비해야 되나 지금부터 좀 한숨이 나올 상황일 텐데 이 흐름이 그대로 가면 좋을 텐데 내년에 또 바뀐다면 또 혼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어떻게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년도에도 우리 필기 시험이나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게 다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학생들한테 주로 이제 취준생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거에는 그 뿌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잎사귀 나무 끝에 잎사귀를 잡기 시작을 하면 바뀔 때마다 이제 귀가 가벼워지게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됩니다. 면접의 뿌리가 뭔가, 자기소개서의 뿌리가 뭔가, 필기시험의 뿌리가 뭔가라고 하는 이 뿌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면접의 뿌리는 얼마나 은행원스러운 인재상을 내가 가지고 있냐,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냐, 자기소개서는 얼마나 자기에 대한 고민, 은행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가면 내년도에는 좀 더 덜 휘둘리는 우리 취준생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올 겨울방학 때 내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소서, 면접 준비는 좀 당연히 꾸준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펙도 좀 채워야 되겠죠? 예, 그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주는 게 이제 이 스펙적인 부분입니다. 겨울 방학에 이제 당장 시간이 남다 보니까. 근데 스펙으로 일하고 하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토익하고 금융 자격증이었습니다. 토익하고 금융 자격증인데 이제 우리 시중은행들은 2014년부터 그 토익하고 금융 자격증 시험을 그 평가를 적지 않습니다. 지원서에. 근데 아직 지방은행들이 이제 토익하고 금융 자격증을 그 지원서에 적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은행 준비하는 분들은 토익하고 금융 자격증 내년에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중은행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은 토익하고 금융 자격증 공부는 내년에 별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일단 사회적 얘기 좀 제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예전에 조민혁 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을 좀 많이 본다. 외모를 본다. 이거를 근데 저희가 우스갯소리로만은 할 수 없는 게 제가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인데 예. 어딜 가봐도 예. 다 굉장히 괜찮나요? 외모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보통 어떻게 얘기하세요? 방송국에서는 얼굴을 봅니까? 보죠. 그렇겠죠. 저희 뭐 윤정 아나운서 봐도 그렇고 구본환 캐스터 봐도 그렇고 얼굴 안 보면 뭐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얼굴이 이상합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겁니다.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 은행에서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는 거지 얼굴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인사 담당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좋고 좀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친구들을 봤을 때 좀 더. 근데 그건 호감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게요. 예.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게 제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이런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배우 중에 학생들의 로망인 김태희 같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얼굴은 없죠. 예. 세상에. 김태희 같은 분이 은행 창구에 앉아 있으면 과연 고객들이 부담스러울까 아니면 많이 가고 싶어 할까? 많이 가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예. 네. 갈리더라고요. 많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런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게 그렇습니다.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예쁘다고 좋은 게 무조건 아닙니다. 적절한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은행원으로서 적절한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쁘다, 미모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지 않고 그걸 이미지라고 쓰는 게 오히려 맞아요. 호감도 그러니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조금 뭐 크게 이쁘지 않아도 굉장히 호감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보시면서 또 저 성형외과 예약하고 나 저 얼굴 때문에 안 된 거라고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예. 그런 분들 좀 이제 헛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확인 차원차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자. 저기 병원 예약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자격증 얘기를 그쵸. 한번 스펙 해볼게요. 관련돼서. 상경계열 전공자가 아니라면 전국을 그쪽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금융 자격증이라도 따야 하지 않을까요? 예, 상경계열 학생분들한테는 제가 금융자격증 특별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경계열이 아닌 인문대, 사범대, 공대 이런 분들은 자격증 공부를 안 해보면 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죠. 예.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해도 괜찮을 만한 자격증은 외환 전문역 1종
그다음에 네. 외환 전문역 2종, 이종. AFPK라고 하는 이 세 개 자격증이 있는데 AFPK는 뭐예요, 이게? 자산 설계 관리해주고 이제 자산 설계해주고 하는 나중에 PB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자격증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자격증을 뭐 한 두세 달 정도 공부하면 되니까 네. 세 가지 자격증을 다 하지 말고 그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만 이 해서 중에서 네, 굳이 좀- 좀 제일 낫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환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AFPK는 개인금융 그러니까 PB 네. 쪽 전문 분야의 어떤 자격증이고요. 외환 전문역은 외환 분야인데 그건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나는 외환 업무를 더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환 전문역. 나는 PB 개인금융 쪽이 더 내 꿈이야라고 하는 분은 AFPK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공부를 여기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질문 드려볼게. 외환을 하고 싶어, 뭐 PB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그런 그 바람은 있겠지만 들어가서 또 그게 본인 바람대로 되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본인이 뭐 희망한다면 또 그쪽으로 특화돼 있다면 그쪽으로 원한다는 쪽으로 좀 해주는 편인지 아니면은 또 본인의 어떤 의지와 다르게 좀 배치가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은행 들어가서 네. 말씀이시죠. 은행에 들어가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 공모제도라는 것도 있고 아. 그 하고 싶은 분야가 뭐냐 이거를 받습니다. 받지만 인기 있는 직무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경쟁률이 아닙니다. 높아야겠네요. 경쟁률이 있죠. 어허. 그래서 평상시 자기 개발이라든가 그쪽 분야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평상시 뒤따라야 되고 그래도 어쨌든 능동적으로 본인이 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는 있는 거네요. 제도 자체는 어쨌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해도 예. 너 일로 가라면 가야 되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예. 여쭤본 겁니다. 예. 환경 같은 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자격증에 대해서도 또 알아봤고요. 음. 또 취업 스터디나 봉사 활동,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 같은 거를 자소서에 녹여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 얘기 이 저희가 많이 하고 부분에 있죠.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그 이제 한 명 혼자서 어떤 성과나 업적을 이루어내는 업종이 아니라 팀 단위로 옆 사람과 같이 이 팀워크가 참 좋아야 되는 업종이 이 그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라든가 봉사활동, 뭐 공모전 이런 우리 활동들을 우리 취준생분들이 할 때 좀 혼자 하는 거 말고 좀 같이 해보라. 같이 여러 명이서 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같이 공모전을 해보고 이런 활동을 해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그 우리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연배가 좀 높은 사람들과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참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반상회 가는데 좀 따라가서 그 윗세대들이 어떤 소통을 하는지 좀 지켜보고 또 동네 조기 축구회 모임에 가서 그 어른들은 어떤 소통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지켜보고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그 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은행권에 어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근데 학생들의 자소서를 보면 전부 다 또래들이에요. 전부 다 또래들끼리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저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좀 그런 활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이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특집 외들어 전날 했었을 때 학생들이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권에 적합한 친구들이 있었고 또 은행권 그 인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인턴을 하는 게 정말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호울뿐인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실상을 좀 알려주시죠.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겠죠. 괜찮습니다. 예. 다 하십시오. 예. 뭐 예. 그 은행 인턴이라고 하는 게 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은행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인사 담당자에게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인사 담당자에게 오프라인으로 한번 이제 보여지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한번 보여졌을 때 저 친구는 괜찮다라고 인사 담당자가 이제 낙점을 하게 되면 그 친구는 인턴 했던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 인사 담당자에게 저 친구는 왠지 그냥 우리 은행의 고객으로만 남을 친구야 라고 이런 낙점이 찍혀버린다면 그 인턴은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인턴이죠. 오히려 그 독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턴이나 이 인사 담당자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그 기회, 이 기회는 아주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조심스러워야 돼요. 독이 든 성배군요. 예, 조심스러워요. 했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여기서 자칫 삐뚤어지면 이제 그 회사는 오히려 들어가는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도움 거 안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올해 재수 삼수한 학생들이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쵸. 2017년에 은행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네. 같이 함께 해주시죠. 프레시맨보다는 이제 좀 한 번, 두 번 떨어진 친구들 네.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짚어주세요. 그 뭐 신입 지원 그러니까 처음 지원보다 이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이번 2016년 하반기에 떨어졌던 분들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지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는지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면접 중에서도 최종 면접인지 1차 면접인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그 자기 분석 그리고 떨어진 이유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스스로 하기는 참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스스로라도 일단 그 원인 파악을 먼저 해서 내년에는 뭐 필기 시험에서 떨어졌으면 논술이나 경제신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거고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으면 뭐 내가 사진을 잘못 찍었든지 아니면 뭐 이 자기소개서를 잘못 적었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스펙이 그렇게 뭐 괜찮지 않았든지 뭐 그런 요인이 있을 거니까 자기 원인 분석 파악 이게 첫 단추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 잘하셔가지고 정유년 새해 꼭 재수하신 분들, 삼수하신 분들, 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 꼭 네. 은행권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류수환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구센터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구반의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 컨설팅계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 2017년 공채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직업방송